자기사랑, 명상, 감사일기, 끌어당김 이 모든 것들을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런 차도가 보이지 않는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잠재의식.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부모님이라든지 주변 어른들을 보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익혀야 돼요.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 사랑은 무엇이고 성공은 무엇인지, 삶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고 제일 두려운 건 뭔지, 나의 가치는 뭔지, 이것들이 다 모두 외부에서 나한테 프로그래밍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들은 우리의 뇌 그리고 신체적인 몸에 아예 저장이 돼요. 어렸을 때부터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자랐다면, 불안해야 되는 게 많다고 느꼈다면 우리의 신경계 자체가 망가져 있는 거예요. 자율신경계가 아예 안정화가 절대 안 돼 있는 몸으로, 혹은 뇌가 호르몬을 세로토닌 같은 거를 분비하지 못하는 뇌로 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감정적인 것 뿐만이 아니라 신체적인 몸 자체에도 영향을 크게 주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잠재의식을 바꿔야 돼요. 아무리 의식적으로 내가 감사일기를 쓰고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되뇌이고 명상을 하더라도 잠재의식에서 내가 자꾸 나는 가치 없어, 너는 사랑받지 못해, 너는 결국 버림받아,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면 괴리감만 커지겠죠. 더 답답하고 화가 나죠. 왜냐면 나는 이렇게 많이 열심히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나는 느껴지는 게 없으니까,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무의식을 살펴보고 잠재의식을 파고들어서 억눌려 있었던 감정들을 먼저 느껴주는 게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무의식의 신념, 습관, 패턴으로 자리 잡는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뇌는 거의 컴퓨터 같아요. 모든 경험, 그 경험에서 느낀 감정들, 이것들을 데이터처럼 쌓아두는 거예요. 우리의 뇌가 몇십 년의 삶을 모조리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과부하가 올 테니까. 그래서 그것을 잠재의식의 감정, 신경 전달 패턴, 습관, 행동, 신념, 이런 것들로 그냥 자동화처럼 탁탁 나오게 잠재의식에 쌓아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해놓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뇌는 자동화를 좋아하거든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 경험한 것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되는 이유예요. 어렸을 때는 일단 살아가는 방법들을 배워야 하잖아요. 양치하는 습관, 언어, 소통 능력, 눈치 보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유년기에서 다 습득을 하기 때문에 유년기에 경험한 감정들은 잠재의식 아주 깊은 곳에 깔려있고,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신념들이 그렇게 알아차리기가 힘들어요. 나이가 들고 반복하면 할수록 더더욱더 이렇게 버리기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나는 그만큼 오래 이 같은 행동들이랑 같은 믿음들을 가지고 살아왔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모두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는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믿으면 얘가 살아남는구나, 이걸로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이걸 계속 가지고 있어야겠다 하고 점점 더 이렇게 애착이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신념들을 놓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라는 신념을 가지고 쭉 살아왔어요. 회피형 애착 유형을 발달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쳐내면서 살아왔습니다. 안 좋은 경험을 했든 안 했든 살아있으니까 나의 뇌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주위 사람들을 쳐내고 사랑은 언제나 나를 배신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들이 나를 지금 여기까지 살려놓은 것일 거야. 그러니까 이 신념을 버리면 안 되겠다. 지금까지 내가 가져온 이 패턴들을, 사람들을 먼저 상처 주고 회피해버리고 깊은 감정을 느끼는 것을 최대한 억누르는 이 패턴을 버리지 않고 계속 가져가야겠다. 이게 잠재의식의 중요성입니다. 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계속 하게 돼요. 이거는 우리의 생존 본능이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이 우리를 대한 방식, 그 방식 그대로 우리 자신을 대하게 돼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나를 학대했다면 나도 나를 학대하는 게 당연해지고요. 부모님이 나를 무시했다면 나도 나를 무시하면서 깔보면서 살게 되고, 부모님이 나를 무관심 속에 방치했다면 나 역시 무관심 속에 나를 방치하는 방식으로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경험에 의해서 학습되고 잠재의식에 서식하는 이런 신념들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계속 같은 상황들을 되풀이하게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느꼈던 방치, 그리고 거기서 느꼈던 외로움, 그리고 그런 감정들을 똑같이 재현해내고 우리한테 느끼게 하는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런 관계를 사랑이라고 느끼고 그런 패턴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이게 웬만한 불안정한 애착 유형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경험에서 우리는 삶을 바라보는 시야가 결정되고 무엇보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방식이랑 내가 나한테 부여하는 가치 자체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특히 어릴 적 트라우마가 많은 사람들은 더더욱더 자기 파괴적이거나 아픈 행동들이랑 결정을 되풀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확률은 아픔밖에 없으니까. 내가 아는 행동 패턴들이랑 내가 아는 습관들은 결핍밖에 없고 아픔밖에 없으니까요. 왜 사람들이 사랑받으면서 자란 아이는 다르다고, 구김살도 없고 해맑고 다른 사람들도 모두 자기를 좋아할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더더욱더 사랑스럽게 행동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더욱더 자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선순환이 되잖아요. 빈익빈 부익부. 이거는 마음가짐, 나의 가치에도 연관이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쩌라고? 사랑받지 못했는데, 그거는 내 탓이 아니었는데, 그러면 나는 계속 사랑받지 못하고 나는 계속 외로워야 한다는 건가? 아니요. 우리의 경험들이 나의 정체성이 되고 신념이 되고 나의 생각 패턴과 행동 습관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모두 잠재의식에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이거는 그냥 우리한테 가해진 것들이지 우리의 정체성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애초에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던 적도 없고 다 한 번도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냥 나한테 나타난 일들이었을 뿐이에요. 그냥 그게 다예요. 자, 여기서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요. 후성 유전 에피제네틱스, 한마디로 살면서 겪은 것들 뿐만이 아니라 부모님한테서도 잠재의식은 물려받을 수 있게 돼요. 부모님이 자기 자신의 트라우마라든지 결핍, 아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은 상태로 아이를 낳았다면요, 물론 이렇게 행동으로도 보여지지만 유전자 속에 이 아픔이라든지 결핍이, 그리고 이런 결핍에서 나타나는 행동이 있잖아요. 집단에서 외톨이가 되었던 경험이 있는 부모님이 있다면 그 부모 안에는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people pleasing, 나를 버리고 남들의 욕구, 남들이 원하는 것은 무조건 다 들어주면서 나는 완전 뒷전으로 두는 그런 행동 패턴 같은 것들이 유전을 통해서도 우리한테 대물림이 됩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왕따 당하는 두려움, 무리해서 뒤처지거나 무리해서 나가 떨어지는 두려움, 그리고 그것을 상대방의 니즈를 먼저 채움으로써 그것을 최대한 막으려는 반성, 이미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전자들이 언제나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남들보다 훨씬 더 강하게 바로 이런 안 좋은 습관들, 나를 지키기 위해서 생겨났지만 나에게 건강하지 않은 관성들이 잠재의식에 바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고 나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느껴주고 나중에 가서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없이 나를 사랑하는 방식을 깨닫는 게 가능해집니다. 부모님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고 이런 트라우마를 겪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고 슬플 거예요. 그건 하지만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만 계속 가지고 간다면 처음에는 내가 분이 풀릴 때까지 나한테 상처 준 사람들을 마땅히 미워해도 됩니다. 저는 나를 돌보기 시작하면서 그때 억눌렀던 감정들을 다시 막 느끼면서 모든 세상을 완전 단절시키고 저 혼자만을 고립시킨 적도 있어요. 우리가 느끼는 화, 억울함, 원망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 감정들은 느껴줘야 돼요. 감정은 느껴줘야지 해소가 되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노력한 거 아는데 나는 폐륜할까? 나는 왜 이렇게 못됐지?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자꾸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감정을 느껴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그 원망은 끝나요. 끝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억울해. 나는 내가 왜 이런 걸 겪어야 됐던 거지? 이런 걸 겪어가지고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된 거지? 이것에 너무 막 울분이 차오르고 화가 난다면 그냥 그걸 느끼세요. 저는 말로 풀어낸 것도 많았고요. 써내리는 것, 공책에 그냥 아무 필터링 없이 막 써내리는 거, 내가 느끼는 감정들, 내가 억울한 거, 내가 화나는 거, 진짜 아무런 판단 없이 막 내리는 것만으로도 그때 어렸을 때 살아남느라, 우리는 생존하느라 느끼지 못하고 억눌러야 했던 감정들, 이것들을 해소시켜 줌으로써 잠재의식에서 있는 것들을 의식적으로 끌어내서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건 그냥 나한테 가해진 것들이지, 나는 피해자도 아니고 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으로 계속 살아갈 이유도 없어, 이 정체성으로 난 살고 싶지 않아, 이건 내가 아니야 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감정을 억누르면 내가 느끼는 것들을 그런 거 느끼면 안 돼, 이건 안 좋은 감정이야, 이런 식으로 자꾸 억누르면 아무것도 안 돼요. 모든 변화는 지금 현재 상태를 직시하는 것에 있고, 자기 사랑이 정말 어려운 이유는 많은 것들이 잠재의식에 이미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의식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의식적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나는 나를 싫어할 거야, 나는 나를 혐오할 거야, 이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잠재의식에서 이미 그런 마음 상태로 행동하는 것이 나에게 안전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현실을 아주 제대로 직시할 줄 알아야 해요. 그리고 그 현실을 직시하는 데는 내가 느꼈던 감정들을 뒤늦게나마 느껴주는 것이 정말 큽니다. 오늘은 일단 아주 기본적인 잠재의식에 무엇이 깔려있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지금 10몇 년이 지나가지고 어른이 된 나의 인생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치는지를 아주 기본적으로 다뤄봤는데요. 앞으로 점점 더 잠재의식을 제대로 파헤치는 방식이라든지, 거기서 내면 아이를 찾고 그 내면 아이를 안아주고 완전 난리가 난 자율신경계를 좀 안정시키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다뤄보겠습니다. 불안, 우울을 가지고 있는 분들, 회피, 불안,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혼란 애착 유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것을 안정형 애착 유형으로 바꾸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나한테 좋지 않은 사람들을 자꾸 내가 끌어당기는 듯한 느낌이 들 때 있잖아요. 자꾸 안 좋은 굴레에 내가 갇혀버린 것 같은 거. 근데 내가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을 때, 이것도 역시 다 다루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해주세요. 안녕.